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국내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 거래가 너무 줄어 주식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려고 주식을 팔고 나가려 해도 매수 호가가 너무 얇아 물량을 던지면 폭락할 것 같아 못 팔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신용융자 감소나 거래 위축 등은 지표를 봐도 확인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수치상으로 보이는 것보다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으로 현재 제기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육성에 부정적인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 취임 날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에 따라서 비트코인은 사상 처음으로 9만 9천 달러 선을 돌파하는 등 10만 달러를 고지에 다가서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최근 국내 건설사들이 시장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친환경과 신재생 에너지 관련 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당선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친환경 정책 폐지를 선언하면서 건설사들이 추진하던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마지막 헤드라인입니다. 코스닥 대장주인 알테오젠이 국내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의 거래 대금을 역전했습니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알테오젠의 거래 대금은 1조 6,534억 원으로 삼성전자보다 무려 54.7% 많았습니다. 알테오젠의 거래 대금은 전체 코스닥 상장 종목 거래 대금의 무려 20%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의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는 오랜만에 시원한 상승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점은요, 외국인들이 확실하게 귀환했다라는 겁니다. 현선물 동반으로 순매수를 보였던 적이 정말 얼마만일까 싶을 정도로 지금 증시는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시장은 테마 순환 장세다라기보다는 외국인들의 자금이 주도하는 빨간불이 만연한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 시장에서 얻어봐야 할 힌트들이 너무나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저희 마켓 쇼쇼쇼를 통해서 시장에 관한 다양한 전략들 여러분들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에서 첫 번째로 보여드릴 코너는요, 바로 뉴지스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이 나날이 좋아하시는 코너인 것 같습니다. 시장을 보는 색다른 시각을 제시해드리면서요, 이 경제를 이해하고 또 그에 따른 투자 전략까지도 저희가 채워드릴 예정입니다. 오늘의 뉴지스는요, 글로벌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님께서 함께해 주실 거니까 여러분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그리고 유튜브 통해서도 저희 방송은 시청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참여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당사를 사칭한 피해 사례도 늘고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도 여러분 같이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감 시장까지 저희와 함께 마켓 쇼쇼쇼로 달려보시면 어떨까요? 마켓 쇼쇼쇼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마켓 쇼쇼쇼 오늘도 함께해 주실 분 바로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글로벌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자,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오늘 어떠세요? 이렇게 새로운 분위기? 아주 좋습니다. 네, 제가 네. 너무 밝죠, 이사님? 네. 좋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저희 오늘도 한번 열심히 이야기를 나눠보겠고요. 자, 오늘 저희가 뉴지스 하나하나 또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 바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사님 같이 바라봐주세요. 네. 자, 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은요. 필수 소비재에 관한 과대 낙폭과 탄력 약화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화장품과 음식료 등의 필수 소비재에 관한 투심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투자 힌트를 찾아볼 수 있을지 이사님과 함께 이 헤드라인에 관한 이야기 바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보통 소비재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필수 소비재와 다른 약간 사치성의 소비재가 나뉘게 돼요. 그런데 필수 소비재는 경기에 영향은 크지 않습니다. 가격 탄력성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거의 필수라는 단어가 우리가 써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경기에 영향은 크지 않는데 다만 이 사업을 영위하는 쪽들이
수출에 대한 비중이 높아졌을 때 그때 글로벌의 경기가 좀 불안해지는 점이 있으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비용은 증가되는 반면에 그에 비해서 판매되는 제품의 개수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려되는 부분은 미국에서 한참 화장품 쪽 같은 경우가 MZ세대 소비를 중심으로 실적이 잘 나오다가 3분기 실적 기점으로 해서는 이슈가 제기된 게 환율은 저번 분기 대비해서 비슷했죠. 그런데 운송비가 올라갔어요. 그다음에 새롭게 시장을 여는 즉 예를 들면 일본 쪽의 시장을 주력으로 하다가 미국 쪽에 진출하는 기업들은 마케팅 비용이 추가로 들어갈 수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한 우려까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실적 뚜껑을 열어보니까 실적에 대한 부분에 비용이 많이 들어간 게 반영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화장품주는 좋고 해외도 잘 팔린다고 하는데 왜 주가는 빠지는가 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네. 텐데 우선 미국의 MZ세대 소비의 변화가 좀 나타났어요. 네. 어떻게 변화되던가요? 이게 원래는 가성비를 계속 이렇게 추구하고 했는데 더욱 가성비를 원래 사실 미국은 소비의 나라이다 할 그죠? 정도로 네. 소비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좀 잘 소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젊은 세대들이 거기서 더 절약을 한다라는 건데요. 네, 그런 면이 갑자기 나타났다 보니까 여기에서 소비가 좀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그 엘프 뷰티라든지 울타 뷰티 이런 종목들이 고점 대비해서 이미 조정이 나타났었어요. 우리나라 화장품주 그렇죠. 같은 경우는 맞아요. 버티고 있었는데 그 이전에 한번 미국 시장에 화장품주들이 조정이 나왔을 때 논리가 약간 이거는 이해가 안 되기도 했는데 학자금 대출 같은 경우를 원래 연장을 해주다가 이거를 갚아야 되는 시기가 오다 보니 소비를 줄일 수 있다. 이 논리로 한번 화장품주들이 빠졌었거든요. 지금은 그 논리보다는 이 소비에 대한 패턴의 변화 그게 나타나다 보니까 화장품주 같은 경우는 실적이 3분기 기점으로 약간은 꺾일 수 있는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추후에 주가의 방향들은 갈리겠죠.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과 안 나오는 기업들의 방향들이 갈릴 텐데요. 그건 한번 4분기 실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면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쪽과 좀 상대적으로 못 나올 수 있는 쪽은 아마 해외 시장에 미리 이제 새롭게 노크를 해놔서 마케팅 비용 같은 경우는 미리 좀 계속 비용으로 지불했던 기업들 예를 들면 VT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양호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와 함께 4분기 실적보다는 내년 실적이 중요할 테니까요. 그 실적에 대한 예상치가 어떻게 올라가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필수 소비자라든지 화장품 쪽은 우리가 실적을 좀 봐야 된다라는 네.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네. 사실 수출을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정부에 관한 관세 폭탄도 피해갈 수 없는 리스크이지 않을까요? 실적과는 별개로. 이게 화장품을 예로 들면 10,000원이 하는 제품이 관세를 20%를 받아요. 그러면 단가를 그냥 그만큼 올려버리면은 되는데 이 논리가 이제는 조금 깨지는 거죠. 몇 주 전에 우리 방송할 때 이 맞아요, 논리로 기억나요. 화장품 네. 같은 경우는 관세에 큰 영향이 없다라고 없다라고 했는데 하셨죠. 이 와중에 갑자기 미국 쪽에서 소비 패턴이 변하다 보니 주가 같은 경우도 하루하루 우리가 매일 주가가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반응 같은 경우를 민감하게 합니다. 또 시장이 좋았다라고 하면 어떤 이유에서든 좀 올리려는 논리를 대입해서 막 주가가 올라갔을 텐데 시장의 불안감까지 함께 있는 거죠. 좀 부정적인 면을 시장에서는 캐치해서 조정의 빌미로 갖고 가다 보니까요. 네, 굳이 무리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음식료 쪽에 관한 수출도 관세에 관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사님? 음식료 쪽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하나의 음식을 먹을 때 다른 좋은 음식이 압도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은 기존에 먹던 음식들을 많이 먹다 보니 그렇죠. 네. 많이 먹습니다. 그렇죠. 네. 많이 먹다 보니까 그 속에서 갑자기 뭔가가 바뀔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네. 제 생각만일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관세 영향은 크지 않아요. 다만 이게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 반영돼 있는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불닭볶음면이 잘 팔리고 매출에 대한 부분은 이상은 없지만 이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가 목에 차 있는 거죠. 한 20% 수준. 이 정도로 목에 차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 생각하는 건 자, 영업이익률이 나올 만큼 나오고 동일한 매출이 나오면 이제 성장은 정체일 텐데 매출을 더 어떻게 늘릴까라고 하는데 내년에 이제 증설분 같은 경우가 가동이 되다 보니까 매출 볼륨은 올라가게 돼요. 여전히 잘 팔리면 주가는 다시 올라가는 거고요. 여기에서 좀 정체를 보이면 주가의 하락 속도는 좀 가파를 수 있음을 열어둡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저희가 일단 이사님께서 이 뉴지스를 가지고 오신 네. 그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투자 포인트로 접근을 하기에는 이 기사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필수 소비재와 관련해서도 새로운 제품이 나타났을 때 그때 같은 경우는 대중들이 쓰기 시작할 때가 우리의 어떤 종목의 시세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새로운 제품에 대한 초점을 맞추자는 면 한 부분, 그다음에 경기에 대한 불안정성이 존재하고 관세와 관련된 부분은 필수 소비재의 영향은 크진 않지만 이게 불확실성으로 다가와 있다 보니까요. 여기에서는 약간은 경계감이 필요하다는 점으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사님. 그럼 저희가 한 가지만 좀 이야기를 확장시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관세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서 한번 네.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뭐 관세에 관해서 사실 피해를 보는 업종이 이쪽뿐만은 아니잖아요. 네. 자동차, 반도체 쪽으로까지 확대가 될 텐데 네. 그쪽 섹터에 관한 전망들은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는 좀 어떻게 잡아봐야 될까요? 관세가 부과가 된다라는 점을 가정해서 생각을 해보면 좀 힘듭니다. 네. 그쪽은 그냥 다 힘들다. 힘든다라는 면이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최근에 현 바이든 정부에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게 중국의 HBM 납품 같은 경우를 통제하려고 하죠. 그와 함께 그 후에는 관세를 매길 텐데 저는 이렇게 HBM 관세 이 구조를 대입을 해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 쪽에 HBM과 관련된 부분의 제품을 납품을 하고 있어요. 납품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통제받으면 그만큼 실적이 빠지는 것이고 그다음에 미국 쪽에 공장을 지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추가로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그와 함께 미국과 대치되는 제품이죠. 대치되는 제품을 팔 때는 관세를 부과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필수 소비재와는 다르게 반도체 같은 경우는 비용에 대한 부분에 따라 실적이 마진이 차이가 크다 보니까요. 좀 관세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면 좀 불편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 관세를 피해갈 수 있는 품목 혹은 이제 우리가 정말 독보적인 그런 컨텐츠 분야를 말씀을 해주셨던 네네. 것과 다시 기결이 좀 되는 것 같네요. 네네. 네. 그런 부분들 저희가 염두를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첫 번째 뉴스지스는 이렇게 한번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헤드라인을 열어보면서 오늘 또 시장에 관한 힌트들 여러분들에게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헤드라인 바로 한번 열어볼게요. 이사님 이번에도 보시죠. 부탁드립니다. 보시죠. 보시죠. 좋습니다. 네. 자, 일단 내년 주식 등의 위험 자산에 관한 비중이 확대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네. 저희가 좀 확장시켜서 이야기 나눠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내년에 위험 자산 비중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관한 전반적인 환경적인 내용들도 좀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일단 최근 들어서도 그런데 금융과 유틸리티랑 통신주에 관한 유망한 가능성들도 계속 시장에 제기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쪽 섹터까지 같이 좀 짚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사화가 된 건 일반적인 내용들을 많이 다뤄요. 그래서 주식 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기사를 봤을 때는 왜 저렇게 명확하게 표현을 하지 않고 좀 약간 중립적인 시각들이 그렇죠. 많을까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기 보면 이제 위험자산 비중은 올리는데 그와 함께 막 금융이나 유틸리티, 통신 같은 경우가 유망한 이유가 보통 우리가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될 때 그 실적 추정치 같은 경우를 도출을 합니다. 2024년에 하나의 산업에 대한 실적들이 쫙 이제 줄이 세워질 테니 그리고 나서 내년에는 어느 정도 실적이 거둘 수 있는지를 추정치를 보는 거죠. 그 중에서 유망한 게 저기와 같이 금융, 유틸리티, 통신이다 보니까 저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고요. 금융은 좀 유리합니다. 여전히 금리 인하기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와는 다르게 예대 마진 외의 구조를 가진 회사들이 있다 보니까요. 그게 대부분 미국입니다. IB 이쪽은 예대 마진 외의 사업으로 돈을 벌다 보니까 유리한 거고요. 유틸리티 같은 경우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죠. 왜냐하면
에너지로 쓰이는 원재료 가격은 지금 유가로 봤을 때 좀 빠지고 있는데 나머지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다른 가격 같은 경우는 자연적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뭐 전기료라든지 이런 부분들 우리나라는 좀 구조가 다르기는 하지만 그를 놓고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유틸리티 같은 경우는 유리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통신주들은 지금 국내장에서는 신고가 영역들에 도달을 하긴 했거든요. 네. 이쪽에 관한 섹터도 계속 좀 지켜봐도 괜찮을까요? 지금 시점에서?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네, 많이 그래서 올랐어요. 이 배당 시즌이 되면 좀 반응을 하는 면들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외국인 한도에 제한이 있다 보니까 맞아요. 그 비중에 따라서 뭐 수급이 채우는 수급이 들어오다 보니 그런 이벤트적인 면도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좀 빠졌을 때 관심을 가지고 이 시계열을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 뭐 박스권이라고 하죠. 박스권 하단 이런 쪽에 왔을 때 관심 가지고요. 지금처럼 주가가 떴을 때 같은 경우는 통신주는 약간 뭐 방어주 성향도 있다 보니까 지금은 좀 관심을 놓고 추후의 기회를 엿보는 걸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인도 증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거든요. 네. 예전부터 이제 성장률에 관해서는 계속 이제 경제에 관련한 전문가분들께서는 좋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최근 들어서 인도 증시에 관한 외국인 유턴 조짐이 보인다라고 해요. 네. 정확히 어떤 환경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짐이 보일까요? 과거의 중국 환경과 비슷합니다. 뭔가 1차 산업 쪽으로 산업이 구성돼 있다가 2, 3차로 넘어가면서 인프라 투자가 먼저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는 테크 투자 같은 경우가 이루어집니다. 뭐 그 환경 속에 인도가 위치를 하고 있고 인구도 많다 보니까요. 인당 생산량, 그다음에 뭐 매출 이런 것도 뛰어난 거죠. 그래서 중국과 유사한 시장을 찾는 와중에 딱 맞아떨어진 거죠. 비슷한 인구 규모를 가진 인도 같은 경우가 눈에 들어왔고 중국이 또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를 대체할 수 있는 체력을 가진 국가로 인도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인도 쪽 같은 경우는 규제가 덜해요. 우리나라는 불필요한 규제가 많죠. 뭔가 벤처기업 같은 경우를 하려고 했을 때 뭐 제출해야 되는 것도 많고 새로운 것을 시작을 하려고 할 때는 규제가 많다 보니까 선뜻 뭐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것도 주저되는데 인도는 그런 규제가 허들이 낮아요. 그렇다 보니 기업들이 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는 뭐 테크 쪽으로 많이 발달이 돼 있고 그다음에 벤처 기업 같은 경우도 발달이 돼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가 잘 구축되어 있는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인도 쪽에 관한 자금도 좀 이탈이 되면서 네. 제가 이제 글로벌 증시를 쫙 봤을 때는 미국 쪽이나 혹은 아예 가상화폐 쪽으로의 자금들이 좀 몰리는 모습들이 보여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빅테크 이제 7개 기업들에 관한 독주 랠리도 계속될지도 궁금하고 언제쯤 이 자금들이 아시아 증시 쪽에서도 좀 분산이 될 가능성이 있을지 그런 시기들도 좀 궁금하거든요, 이사님. 미국의 경기가 꺾일 때 나머지 신흥국으로 분산이 될 수 있을 텐데 미국의 경기가 꺾이면 신흥국은 같이 꺾이겠죠. 네, 그러니까요. 그렇다 네. 보니까 우리 뭐 언제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선진국에서 자금이 빠져서 신흥국으로 뭐 로테이션 이런 게 언제 들어올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금리 인하기가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상대적으로 미국의 달러 가치가 빠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신흥국이 유리하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조짐이 없다 보니까요. 없어요, 그런 네. 조짐이. 그래서 미국을 하는 게 지금은 편합니다. 결국엔 미국을 하는 게 편하다. 그렇게 좀 저희가 네.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테고 그럼 인도 쪽에 관해서는 좀 아직은 좀 배제를 하면서 좀 기다려볼까요, 호흡을? 좋은 거는 맞는데 우리가 주식시장은 가격이란 게 대입되잖아요. 많이 맞아요. 올랐다 보니까 뭐 인도 같은 경우도 좀 상대적으로는 지금 쉬어갈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뭐 무리하지는 말고 여기에서 가격이 빠진 국가가 있다라고 하면 그만큼 다시 되반등이 나오거든요. 중국처럼 그런 국가들을 지금은 찾아보시는 게 낫겠습니다. 네.
이사님과 글로벌적인 증시의 동향에 관해서 아주 좋은 시간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저희가 은혜로운 섹터를 준비를 했는데요. 자, 이 코너도 많은 분들 기다리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지금 시장에 대두되고 있는 AI 거품론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음 타자가 될 수 있는 섹터에 관한 힌트들 얻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내용도 준비를 했는데요. 은혜로운 섹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다른 내용들까지도 함께 얻어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 증시에 관한 이제 거래대금 급감에 관해서는 제가 언급을 좀 많이 해드렸던 부분이죠. 자세히 살펴보면서 혹시 이 거래대금 급감에 따라서 어떤 영향력들이 더 있을지도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국내 테마 탑3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채널 고정하시고요. 은혜로운 섹터 한번 즐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은혜로운 섹터 이어집니다. 네, 은혜로운 섹터 장은혜입니다. 요즘 우리 시장을 보면 이 AI라는 키워드 아래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좀 관심이 이동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실히 느껴갈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의료 AI 관련 종목들의 상승세가 굉장히 두드러진 바가 있었죠. 오늘은 AI 챗봇 관련 종목들이 급등세를 그리고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였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의 상승 재료가 되는 것은요. 간밤 미국 시장에 있었습니다. 미국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는 이 스노우플레이크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게 32%나 폭증했습니다. 그 이유는 호실적에 있었어요. 매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9억 4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29%나 폭증을 했고요. 시장 예상치는 정말 크게 상회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미이행 계약액 성장률입니다. 이게 55%를 기록했는데 전분기에 48%였잖아요. 한 개 분기 만에 거의 7%가량 대폭 오른 것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미이행 계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계약 당사자들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혹은 일부만 이행을 한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 성장률이 높다라는 것은요, 고객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이렇게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면 당연히 4분기 매출 가이던스도 올려 잡았겠죠. 맞습니다. 시장 예상치 당연히 크게 상회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나아가서 사측에서는 내년 가이던스 역시도 상향 조정을 했다는 거 체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스노우플레이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세일즈포스도 단단히 뒷받침을 해주는 모습, 호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플러스 알파로 코멘트로 AI를 서비스, 이거를 접목하는 기업들이 요즘 들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라면서 AI 소프트웨어를 잘 자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딱 까놓고 봤더니 보이시는 것처럼 대부분이 데이터 센터에서 나왔던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112%의 폭증을 했고요. 역대 사상 최고치를 깨고 올라선 것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블랙윌 샘플 벌써 13,000개가량을 고객사들에게 공급을 했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전해졌죠. 그리고 그 고객사 중 한 곳이 바로 챗GPT로 굉장히 유명한 오픈 AI였습니다. 이 오픈 AI 하면 바로 AI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이 막 우다다 떠오르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역시도 자극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젠슨 황 CEO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벌써 AI 시대가 본격화가 됐다. 플러스 알파로 엔비디아 컴퓨팅으로의 전환이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사실 우리가 시장에서 좀 기대를 했던 것은요, 이 바지 혹은 곡괭이만 파는 사람만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금이 딱 채굴이 돼서 이 금으로 잘 재련한 이 금 제품이 사람들에게 잘 팔리는 거, 우리가 이걸 좀 바랬잖아요. 그 금 제품이 바로 AI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AI 소프트웨어 고객사들에게 돈을 많이 벌고 있다라는 소식 속에 훈풍 깃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이 메말라 있다,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이렇게 숫자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B2, 일명 B2라고 불리죠. 빚을 내서 투자하는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신용거래 융자가 7월 달에 20조였거든요. 그런데 4개월 정도가 지난 지금 16조 원으로 강하게 쪼그라들었고요. 올해 연중 최저치를 깨고 내려갔다라는 소식 들렸습니다. 쉽게 말해서 빚을 내서 투자를 할 만큼 우리 국내 시장은 매력적이지 않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투자자 예탁금도 그대로 가리키고 있는 모습, 4월에 59조 원가량을 기록을 했었는데 이번 달 20일,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 지났죠. 한 7개월가량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10조 원이나 대폭 증발해버린 것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증권가에서는요, 이 신용거래 융자와 그리고 이 투자자 예탁금이 우하향 그래프를 그릴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두 개를 들었더라고요. 먼저 첫 번째, 트럼프가 1월에 공식적으로 취임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요, 기업들이 통상적으로 4분기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우리 국내 증시는 여전히 매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증시의 수급이 다 빼앗기고 있잖아요. 미국 시장 혹은 코인 시장으로요. 정부가 칼을 빼들어야겠죠. 그래서 오늘 칼을 빼드는 모습이었습니다. 정부가 2년 연속 감사 의견에서 부적정을 받은 상장사들 즉시 상폐를 해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즉시 상폐잖아요. 원래 최대 한 20개월 정도가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의 신청 이런 거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즉각적으로 상폐를 해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함과 동시에 상장을 유지하기 위한 요건 역시도 훨씬 더 강화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매출 쪽에 있어서는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지금 현재보다도 2배가량 더 높아야지 상장을 유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총 역시도 만만치 않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가 한 50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6배까지 올릴 것, 300억 원 정도를 가리키고 있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가 한 40억 원인데 2배 이상 상향을 해서 100억 원은 돼야지 상장을 유지시켜 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매해 그리고 또 상장 기업이 100개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출되는 기업은 1년에 10개가 채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해요. 자, 그 말은 즉슨 하향 평준화가 이뤄질 수밖에 없고요. 덩달아서 신뢰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옥들 사이에 좀 돌들이 많이 껴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옥석 가리기에 나선 정부 정말 잘 통해서 우리 시장 역시도 신뢰성 회복 잘 해낼 수 있을까요? 긍정의 기대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테마 탑3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리기판으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SK 앱솔릭스가 미국의 정부로부터 연구개발 보조금을 지원을 받습니다. 그 규모만 1,400억 원가량이고요. 소부장에서는 최초로 칩스법에 근거한 생산 보조금 1,000억 원가량을 받는 거, 요거 대상자로 또 선정이 됐다라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SKC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0% 가깝게 상승세 그리고 있고요. HB 테크놀로지가 그 뒤를 이어서 빨간불 겨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자력 발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자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중장기 원전 로드맵 오늘 최종 회의를 열었거든요. 연내에 발표를 하겠다라는 이야기 전해졌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BHI 같은 경우에는 개별 호재까지 함께 꺼내들었습니다. 이 신한울 3, 4호기에 대해서 공급 계약 소식이 있었는데 그 규모만 하더라도 586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소식 속에 오늘 BHI 두 자릿수 강한 상승세, 성광밴드 역시도 잘 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로봇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산 로보틱스가 밥캣을 품에 안는 이 편입안 벌써 증권신고서 7번이나 제출을 했거든요. 그런데 드디어 금감원의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두산그룹주 일제히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뉴럴링크 있습니다. 뉴럴링크 일론 머스크가 이끌고 있죠. 스타트업 기업이고요. 이 뇌와 로봇을 연결시켜주는 일을 하기 위해서 다분히 노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캐나다 규제 당국으로부터 임상시험 승인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함께 전해졌는데요. 실제로 미국 외 다른 국가에서 이렇게 임상시험 승인을 받은 것이 이번이 최초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관련 종목들의 흐름 오늘 잘 가고 있고요. 이 안에서도 SBB테크 역시도 장중한때 두 자릿수 강한 상승세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은혜로운 섹터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는요, 오늘 장을 주도한 이슈 살펴보는 5이슈 시간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미국 바이든 정부가 마지막까지 돈풀기에 속도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졌는데 어떤 이야기였는지 궁금하시죠? 다음 코너도 기대하쇼쇼쇼. 네,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는 상승불, 코스닥은 하락불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데요. 일단 이사님에게 오늘 시장에 관한 한 줄 평부터 들어보면서 저희가 마감 시장 얼마 안 앞두고 있는데 한번 시장 진단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좀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 전일의 비정상 시장을 극복해내는 시장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오늘 또 정상은 아닙니다. 정상 아닙니다. 네, 네, 보면 맞아요. 뭐 시가총액 상위주 바이오들도 많이 떨어집니다. 변동성이 많이 네. 커져 있는데요. 주식 투자하시기에 참 험한 환경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극복해내는 시장이 초반에는 나타나다가 지금 또 지금도, 네. 변동성이 커 있다 보니까 언제나 좀 최근에 많이 말씀드리는 단어인데 무리하기보다는 하지 말자. 천천히 네. 가자라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여전히 시장 자체가 좀 비정상적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런 시점에서 무리할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함께 해주셨고요. 저희가 사실 이 시장 좀 극복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기조들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저희 같이 좀 힘내서 시장 같이 이겨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가 오후 이슈 시간 준비를 했는데 저는 이 시간 너무 기대가 돼요. 네. 왜냐하면 이사님께서 직접 또 이 오후 이슈를 열어주셔야 되거든요. 이번에 제가 도와드리지 않습니다. 혼자서 좀 네. 열어주실 수 있겠죠? 열면 되나요? 제가 하나 둘 셋 네. 해드릴까요? 네. 자, 이사님 열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네,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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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SKC에 관한 이야기 오늘 또 선정을 해오셨어요. 사실 저희가 앞서서 은혜로운 섹터 통해서 관련한 내용은 대충 이제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 이 이슈 좀 짚어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사님? 그 미국에서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말미에 진행했던 부분, 현 정부에서 진행했던 부분은 다 약속을 지키고 있어요. 하려고 더 노력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보조금 부분이 자회사 앱솔릭스에게 수령이 되었다라는 점인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우리가 유리기판이라고 하면 하나의 테마 주고 좀 막연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어떤 지식이나 제품이 있을 때 이게 좋다는 건 알아요. 이건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주식 관점에서는 이거를 알고 있다라고 해서 시세가 나지는 않죠. 그냥 좋은 거니까. 그런데 이게 쓰이기 전에 상용화에 대해 직전에 갔을 때는 주식이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현재 기판보다는 쓰일 수 있다 보니까 왜냐하면 전력 소모도 과거보다 높아졌고 엄청 높아졌죠, 사실은. 그다음에 유리기판이 좀 크고 깨질 수는 있지만 지금 기판보다 전력 효율이 최소 3배 정도 높아지다 보니까요. 이제는 상용화를 한다라고 하면 매출 같은 경우는 지금 SKC가 나오는 매출보다 한 2배 정도는 더 나올 수 있어 보여요. 그래서 보조금을 받았다라는 점에서 주가는 오늘은 갭 상승을 했는데 최근에 주가 흐름 보면 우하향으로 이렇게 왔다가 누워 있거든요, 주가가. 맞아요. 이게 화학 사업이 있다 보니까요. 네, 계속 부진하죠, 화학 사업 화학 같은 쪽 경우. 계속 안 좋죠. 네, 중국 경기도 경기 부양책은 쓰지만 수요가 아직 올라오지 않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SKC를 유리기판만으로 보고 공격적으로 사기보다 이게 이제 상용화 직전 단계에는 어떤 게 있을 거냐라고 하면 장비 반입을 늘릴 거예요. 만들어내야 되다 보니까 그 기점으로 공시에서 장비 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장비 업체에게서 나오겠죠. 그랬을 때는 이게 이제는 좀 대량으로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라는 점에서 그때 가서 SKC 같은 경우는 충분히 바라볼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단기적인 시세로 보지 않아도 되겠네요. 근데 SKC 자체만 놓고 본다기보다는 전반적인 유리기판 쪽 주에 관한 전망도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이사님. 유리기판이 난이도가 높다 보니까 소재, 장비 이쪽이 파일럿이라고 하죠. 테스트를 해서 그에 좀 부합하는 수치가 나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가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필옵틱스의 장비 같은 경우가 쓰이게 되고 YC캠의 소재 같은 경우가 쓰이게 되는 구조죠. 그래서 연중에 보면은 이 종목들의 주가들이 강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 빠져 있거든요. 네. 다 빠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걸 유리기판이 좋고 그래서 이 장비가 쓰일 수 있으니 미리 진입해서 고생을 하시기보다는요. 아까 말씀드린 부분처럼 한 개 기업에 대해서 먼저 공시가 나올 거예요. 장비 기업이 먼저 나오겠죠. 그러면 대량의 장비 수주가 나왔으니까 이제 소재도 쓰일 수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그때 연결해서 그때 봐도 늦지 않다. 늦지 네. 않다 보니까 그렇게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또 정리를 잘 해주셨고요. 자, 그럼 저희가 마감 시장 향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이사님의 원픽 섹터 바로 한번 이야기 들어볼 텐데 이번에도 이사님이 직접 열어주셔야 돼서요. 네. 네, 한번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열어주세요. 네, 오픈. 오픈. 네. 자, 원전과 에너지 오늘 가지고 오셨어요. 네. 사실 정부 쪽에 이슈가 오늘 나오기는 했었는데 이쪽 sek터 오늘 시장에 특히 보시는 이유 있을까요? 에너지에 대한 부분에 변한 거죠. 아예 그 패러다임이 네, 변했다, 패러다임에 흐름이 대해- 변했다 이렇게 그죠.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을 때 이전 정부께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갈아엎잖아요. 갈아엎고 나서 다시 뭔가를 진행하는데 네. 미국은 그걸 아예 배제하고 하기보다 놔둘 거는 놔두고 놔두고, 네, 네. 새롭게 진행할 부분은 진행을 하는데 새로운 정부가 미국에서 이제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어떤 에너지가 이 정책의 핵심이 되는지를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1차원적이죠. 화석 연료가 기존보다는 다시 살아날 수 있고 파리 기후 협약을 탈퇴하고 그러면서 에너지가 필요하니 원전을 쓰는 구조잖아요. 전통 에너지 또 살아날 테고 네. 그죠? 근데 유가가 못 올라오죠. 그죠? 네. 유가가 못 올라오는 게 과공급 상황. 공급이 많고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도 전략 비축률을 내놓고 있지 않죠. 되려 쌓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그 와중에 유가는 65불이라는 수치는 깨지 않아요. 이게 65불이라는 수치가 깨게 되면 셰일 오일 기업들이 채굴을 하더라도 손해를 보게 되는 구간이거든요. 65불을 버티면서 70불 정도의 박스권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트럼프 정부가 바라는 바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유가가 낮아야지 인플레이션이란 게 발생하지 않고 그다음에 거기 더해져서 천연가스 사업을 하기에 유리합니다. 원가가 낮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게 가깝게는 천연가스와 관련된 사업들이 호황의 형태를 띌 수 있겠고요. 그렇다 보니 조선의 LNG선 관련된 종목도 시세가 나기도 하고 여기에서 LNG와 관련된 인프라 쪽을 하는 기업들의 시세가 나기도 하고 그런 거거든요. 단기적으로는 천연가스와 관련된 부분에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부각이 될 수 있겠고 중장기로는 지금의 방향은 원전이다 보니까요. 그중에서도 소형 모듈 원전 같은 경우가 나아가는 방향이란 걸 AI를 탑재한 데이터 센터 기업들이 수주를 내기 시작한 거죠. 올해 내년 수주가 연속되는 게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수주를 내야 되다 보니까요. 그러면 이게 한 번 수주 나오면 계속 연달아서 나오게 돼요. 맞아요.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방향을 잘 정한 게 소형 모듈 원전이란 걸 기술 개발은 돼 있어요. 이제 이걸 사용과? 하나의 컨소시엄으로 해서 진행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서 미국과의 특허 분쟁 요소도 어느 정도 봉합을 해놨다 보니까 이제는 만들어내 보는 거죠. 좋네요. 정말 좋네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또 종목을 바로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과연 이사님께서 어떤 종목을 픽해 주셨는지 일단 산업의 흐름은 바뀌었다. 네. 이쪽으로 바뀌었다라는 거 우리 지금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자, 열어주세요. 이사님. 네. 오픈. 오픈. 네, 오픈. 오픈 네. 페이지. 진짜 파워네요, 네. 오늘. 굉장히 상당히 대장주격으로 좀 뽑아 오셨는데 네. 어떤 모멘텀들 우리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원래 가장 핵심은
그 주기기 파트를 하는 두산에너빌리티를 보기는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보조기기 파트를 하는 BHI라는 기업을 봐야 하는데 네. 워낙 이건 유명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덜 유명한 기업을 말씀드리게 되었고요. 이쪽은 배전반 사업을 합니다. 예, 송전 뭐 이렇게 전력을 주고받게 원활하게 하는 배전반 사업을 하는데 배전반 사업은 입찰 형태라서 마진이 높지 않아요. 그래서 원전주들이 반응할 때 상대적으로 이 기업은 주가가 덜하기는 한데 신사업으로 진행하는 부분이 그 해외 GM이라는 회사가 간접적으로 여기 지분 투자를 단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마케팅은 다른 기업에서 담당을 해서 북미에서 ESS 쪽과 2차 전지 사업을 진행을 하게 돼요. 그러면 먼저 ESS 쪽 같은 경우는 워낙 지금 미국에서도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수주와 연결이 될 수 있겠고요. 기업 체질이 올 연말에는 바뀌다 보니 원래 국내에 그 원전이나 기타 배전반 사업으로 실적을 내다가 이제는 해외 쪽에 뭐 ESS나 2차 전지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쪽 사업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면 지금 매출 대비해서 한 3배 정도는 더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가는 최근에 원전이라는 요소로 좀 이렇게 떠서 머무르고 있기는 하지만은 내년에는 체질적으로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자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럼 저희가 관심을 한번 가져볼게요, 이사님. 네, 목표가를 어느 정도까지 조금 바라보면 좋을까요? 목표가는 이게 뭐 딱히 두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런데 실적이 네. 3배 증가한다라고 하면 그쵸. 주가는 뭐 거기 비례해서 한 뭐 2배 정도 상승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실적이 지금의 생각대로 나와준다라고 하면 지금 주가보다는 한 2배 정도 올라 있을 수 있겠죠. 네. 일단 실적을 뒷받침해주고 그에 따른 그렇습니다.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굉장히 큰 호흡으로 바라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사님의 또 오늘 원픽 섹터까지도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또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신 이사님께 감사 인사 드려보겠습니다. 이사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마켓 쇼쇼쇼 오늘의 마지막 코너입니다. 증권사 리포터들을 보면서 목표 주가가 변경된 종목군들 속에서 우리는 오늘 시장의 힌트들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브리핑해드리는 종목군들과 산업군들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5가지 종목군 역시나 저희가 꼽아봤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에서는 제약바이오주들에 관한 투심이 굉장히 약화되는 흐름들 보여줬는데요. 최근 증권사에서는 제약바이오주에 관한 리포트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자, 일단 셀트리온부터 보겠는데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유안타 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그대로 동결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사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난 3분기 매출이 예상치보다는 조금 하회한 결과를 나타냈는데 앞으로 2025년도에 바이오 시밀러에 관한 계약이 무려 5건이나 늘어날 것이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바이오 시밀러 관련주들은 또 미국 정부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가능성들은 다들 염두에 두고 계시죠. 그런데 이 수혜를 셀트리온이 톡톡히 가져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짐펜트라라는 신제품에 대해서는 시장의 기대치를 하회하는 매출을 나타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셀트리온이 사실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브랜드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셀트리온에서도 계속되는 마케팅을 통해서 신제품에 관한 매출까지도 확대시킬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매수 의견은 유지했습니다. 다만 가격 같은 경우에는 동결 양상을 보였다라는 부분들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같은 제약바이오우즈로 보르노이 바로 한번 살펴볼까요? 보르노이 최근에 신약에 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유방암 치료제에 관해서 임상이 계속 진행 중일 예정인데 병용요법까지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자, 보르노이가 지금 개발 중인 신약의 병용요법까지 함께 하게 된다면 매출이 확대될 가능성들이 시장에 대두가 된 거죠. 유안타증권에서는 보르노이에 관해서도 긍정적으로 내다봤고요.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를 동결하기도 했지만 보르노이에 관한 목표가는요, 굉장히 큰 폭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무려 16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는 모습까지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글과 컴퓨터도 보겠습니다.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AI 산업에 관한 모멘텀들을 가져갑니다. IBK 투자증권에서는 2025년 글로벌 AI 기업들 간의 협업들이 조금 좋은 매출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특히나 인텔과의 협력을 계속 좋은 점으로, 좋은 모멘텀으로 꼽아보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좀 아이러니한 거는 한글과 컴퓨터에 관해서는 목표 주가에 관해서는 하향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소폭의 하향 조정이 됐다라는 부분들도 여러분들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IS 동서도 보겠습니다. LS증권에서 IS 동서에 관한 이야기들도 함께 내놓았는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건설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2차 전지 관련한 사업까지도 확대했던 기업입니다. 일단 개발 사업이 계속돼서 좋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건설업이 계속되는 불황을 겪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IS 동서는 이런 건설 업황이 다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내다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기업이 인수했었던 2차 전지 재활용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에 관한 매출이 지금 나고 있진 않지만 이제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매출 성장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동결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매수 의견은 그대로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인 JNTC 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종목에 관해선 이야기할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유리기판 관련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에서 관련한 리포트를 제시하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JNTC 같은 경우에는 이번 매출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강화유리에 관한 관련주이기도 한데요. 강화유리에 관한 매출이 급감했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중국에 관한 내수가 부진했다라는 그러한 이유들 계속 제기가 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앞으로 유리기판 사업에 관해서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나오면서요. 목표 주가를 다시 한 번 더 상향 조정하는 모습까지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JNTC에 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사업에 관한 그러한 다각화들도 우리가 엿볼 수가 있겠고요. 유리기판 신제품이라는 모멘텀들도 함께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오늘 크립토 시장에 관한 이야기들도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하나하나 저희가 펼쳐보기 이전에 비트코인이요, 또 한 번 간밤에 사상 최고가를 달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시장에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거든요. 트럼프 정부에서 벌써부터 공약을 지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와줍니다. 자, 그럼 우리 한국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을까요? 지금은 소폭 소강된 상태로 98,000달러 선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10만 달러 선이 눈앞에 있다라는 부분들, 투자자분들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10만 달러 선을 앞두고 굉장히 많은 매도벽들이 출현을 하면서 다시 이러한 비트코인의 가격은 하락세를 나타내긴 했지만요. 지금은 그래도 98,000달러 선을 유지해주면서요.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흐름들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10만 달러 선 코앞에 두고 있는 비트코인, 그리고 가상자산에 관한 자금 유입들도 계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간밤에는요, 이더리움이 굉장히 큰 폭으로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더리움 차트 한번 볼 텐데요. 사실 그동안 비트코인 대비해서도 큰 상승폭을 나타내지 못했는데요. 이더리움이 간밤에 무려 10%가량의 급등 양상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이더리움에 관해서는 뚜렷한 모멘텀이 보여진다라는 그런 뉴스보다는요. 아무래도 그동안 이더리움의 가격이 상승하지 못했던 폭들이 컸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힘입어서 상승한 것으로 풀이가 되면서 알트코인 시즌 장세에 관한 이야기들도 우리 시장에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최근에 CEO에 관해서 그리고 SEC 의장에 관한 변경 이야기가 암호화폐 시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에 관한 수혜들을 우리 암호화폐 시장이 톡톡히 받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가능성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솔라나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261달러 1.8%가량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호재가 있었습니다. 비트아이즈뿐만 아니라 이 자산 운용사들이 솔라나에 관한 현물 ETF에 관한 상장을 신청했습니다. 자, 이제 SEC가 승인을 하게 된다면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또 한 번 나스닥 시장에
현물 ETF가 상장되는 세 번째 코인이 되게 됩니다. 사실 비트코인이 ETF 상장됐었을 때 최고가를 달성했던 그러한 패턴들이 이 솔라나에도 적용이 된다면 지금 가격에서도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된다라는 그런 투자자들의 그리고 분석가들의 이야기들도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 다시 지도로 흘러가서요. 저희가 알트코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일단 도지코인에 관한 이야기들도 좀 나눠보겠습니다.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에서도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또 한 번 X를 통해서 도지코인에 관한 발언을 이어갔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이 영향을 받으면서 도지코인 상승과 밈코인들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다만 이 도지코인은요. 트럼프 행정부 당선 이후에 굉장히 큰 폭으로 급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시장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들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약보합 상승 보여줬지만 그래도 24시간 기준으로는 9%가량의 급등 양상을 시현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암호화폐 시장까지 저희와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시장을 보는 시각들 여러분들 넓혀지셨기를 바라고요. 또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는 잠시 뒤 2부에서 오후장 전략들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켓 쇼쇼쇼 1부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다시 뵙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